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죠.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좀 새로운 사실인데 작년 6월 달입니다. 이때 최순실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그 호텔 여기에서 개업 파티를 했다. 뭐 생일 파티를 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 6월 올해 아니 올해. 올해죠. 올해 예. 올해 6월. 올해 6월 달이죠. 그래서 그 파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이제 온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그 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딸 정유라 씨가 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의 그 남자친구 소위 이제 또 같이 있고 그 또 그 아이로 보이는 애도 이제 최순실 씨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저 이 사진이 또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은. 이 비덱 타우너스인가요, 호텔? 네. 이게 6월 23일, 그러니까 6월 23일이 마침 최순실 60회 생일이래요. 네. 환갑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뭐 아마 파티를 한 것 같은데, 저 때까지만 해도 아마 최순실도 정유라도 공이다 보면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보도가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야말로 774. 그때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죠. 전이죠. 그리고 7월 초중순경에 모 종편에서 최순실에게 마이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이제 K스포츠 미르재단 만들어서 774억 모아놓고 이제는 더 블루 K를 통해서 슬슬 돈을 이제 빼돌리면 되는 그런 무렵이니까 이제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우리 이제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근데 국민들은 저거 보고 가슴이 찢어지죠. 아니 근데 그 모습을 봐도 정말 보면 다 같이 모여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딸 정유라 씨 모습을 보면 굉장히 파티 복장처럼 하고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좀 답답한 마음도 들어요. 원래 좀 간땡이 큰 사람들이 사고들이 크더라도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에 특히 잘 챙기고 예전에 왜 영화 같은 데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남영동이나 이런 데도 고문했던 사람들이 경감들이 고문은 열심히 하면서 딸한테 전화 오면 또 생일 챙겨주는 모습에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아마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 씨지만 아마 집안에 있어 정유라 씨 생일이라던가 본인 생일 이런 것들은 뭐 열심히 챙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더 다른 생일을 잘 챙기고 열심히 했다라는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심리 분석가가 아니라서 그 얘기할 건 없는데 저 호텔을 왜 구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저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유라라던가 그 동거에서 미혼남이 됐던 그 남자친구에게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호텔을 인수한 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최순실 씨 일가가 사실은 뭐 말, 개, 고양이에서 한 수십 마리들을 이끌고 가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수행단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수행단만큼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가가 다 그 수행단이 머물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비덱의 이름으로 저 호텔을 매입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비덱에서 어떤 자금으로 비덱의 이름으로 그 호텔을 구입했고 실제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서 나온 돈이 세탁되어서 저걸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 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승마장과 말 구입에 모든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아닌지 오히려 그 대목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는데 가족의 오손도손한 모습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시비 걸 만한 그 생각은 좀 없는 편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사실은 안 했습니다. 대개 있는 사람들이 다른 가족의 이 단란한 모습을 보면 흐뭇해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엄청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2014년 청와대 문건이 불거졌을 때 2015년 당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개입이 됐느냐?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냐? 특검을 해서 코너링을 하지 말고 직진을 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국민의 여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국민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왜 못 믿을까? 무슨 일이지? 국민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그걸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힐러리가 몰락했습니까? 이 최측근 실세, 문고리 권력인 흑마 에버딘을 못 막은 겁니다. 남편도 이 문고리 권력인 에버딘을 통해서 힐러리와 통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자문인 훌브룩도 전 부통령이었던 엘고어도 후보진을 통해서 통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날 이야기를 힐러리가 들었겠습니까? 백인 남성들이 분노를 들었겠습니까? 문제는 2012년에 제기를 합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미셀 바흐만이
에버딘 도저히 지금 국정농단 되고 있다 너. 빨리 검찰 수사해라 했더니 힐러리가 단순간에 일축합니다. 뭔 소리야?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럼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 없다. 그 에버딘을 그때 막았더라면 힐러리는 유리천장을 수십 번, 수만 번을 깨고 여성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이 여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로 지난주 4위에서 3위로 올랐었습니다. 너무 비공개. 우리가 폰 중에서 가장 비공개된 폰이 뭡니까? 대포폰입니다. 네.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가족들이 단란한 모습을 보고 저희가 뭐라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독일로 좀 갔을 때는 좀 도피하듯이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 사진에 보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뭐 소개는 드렸지만은 소위 이제 최순실 씨가 소위 주먹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그 이제 남자친구죠. 그 남자친구하고도 같이 있는 걸 보면 이미 이제 그걸 뭐 함께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겠다 아마 보고 이미 아이도 있고 애가 가정을 이제 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처음에 보면 이제 정유라의 원래 그 개명전 이름인 유연이라는 계정으로 그 SNS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돌았던 게 26주 된 아이의 그 뭐라 그럽니까 네, 그 초음파 사진이죠. 그때 그 정유라가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막아도 내가 말을 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애는 꼭 낳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고, 막상 애를 낳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뭐 최순득, 최순실 두 자매가 와서 조폭한테, 저 중간 간부한테 가서 좀 띄워달라. 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뭐 사유를 받아들이고 뭐 알콩달콩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정유라가 빨리 들어와야 돼요. 네. 정유라가 빨리 들어와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정유라가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한 얘기가 검찰이 소환하면은 귀국하겠다 그랬는데 네. 검찰 빨리 소환하세요. 네. 이게 지금 독일에서 저 사진들을 보면 저게 단순히 한 단시간 머물 걸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단기간으로. 저에게는 좀 저 사진을 보고 저는 정유라가 독일에서 꽤 그 정착을 하고 살 뜻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최순실도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35억을 독일 법인을 통해서 독일에서 또 돈을 받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또 재산 도피에 대해서도 그 최순실의 재산이 독일에 어떻게 넘어간 건 없는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의혹도 새롭게 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소위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저기에 소위 이제 정착하려고 하면서 새로 조성된 거죠, 이제. 새로 조성된 재산이 정말 말대로 이제 최순실 씨가 해명한 거는 뭐 대출을 받았다,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정도 돈으로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많고요. 실제로 거기에 구입한 뭐 부동산들이 굉장히 꽤 많고 또 독일 검찰 뭐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뭐 지금 뭐 또 청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 과정도 명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는 이화에 대해 자퇴서를 냈다고 이제 어제 보도가 됐어요. 이제 이경재 변호사님 확인을 해줬는데 아마 최순실 씨가 입국하는 날 온라인으로 뭐 이제 자퇴를 냈다는 거죠. 뭐 근데 그거 자퇴서 낸 걸 접수한 걸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접수하는 게. 이화여대 관계자들 이야기는 온라인을 접수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본인, 그 다음에 뭐 학과장 이렇게 사인해갖고 본인이 와서 내야 된다. 왜냐 안 그러면 그 잘못 악용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경우가 뭐냐, 그러니까 정당의 탈당서, 네. 탈당서도 마찬가지 본인이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제로 탈당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면 자퇴서를 내는 본인이 내야 되는데 학적과에 와서 반드시 지금 등록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세간의 이제 여론은 이제 자퇴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그 건방건방 뛰어넘고 그것도 아주 특혜받고 고등학교 졸업했고 또 중학교도 그런 식으로 졸업했다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A시당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자퇴나 재적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시 복학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부터 처음 차제 입학 취소에 수사하고 조사해서 입학 취소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 있습니다. 그럼 입학 취소가 되기 전에 그럼 먼저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퇴서가 저기에 가면 본인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는 또
엄마가 지금 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자퇴 신청서를 접수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뭐 그 학교에서 입학 자체에 대해서 취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수리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퇴 신청서는 아니면 뭐 학장이나 어느 분들이 도장 하나만 안 찍어줘도 접수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저는 이 대에서는 지금 교육부의 특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기는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국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귀국을 앞서서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숙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꼼수일 수 있다는 게 자막에 나오다시피 대학은 스스로 자퇴하면 그 이후에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그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학을 노리는 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차지 이화여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퇴를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부정입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 연후에 입학 취소를 하든 입학 불허를 하든 입학 무효를 하든 그런 그 처분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윤아 씨도 저런 식으로 민심을 먼저 그 무마한 다음에 연휴에 귀국하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세우기보다 빨리 하루라도 들어와서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제, 그리고 본인이 타고 있는 말과 그 경마 연습장에 대해서 삼성과 재벌 대기업으로 받은 특혜 의혹, 세 번째 비대계 이사로 등재되면서 페이퍼 컴퍼니 운영 관련해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걸 통해서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있었죠. 이제 내일도 열리게 되는데 그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많이 참석을 했어요. 네. 그것도 아마 정윤아 씨의 이 특혜 입학 이것 때문에 분노한. 실제 저도 그 현장을 둘러봤는데 아이들이 뭘 이렇게 뭐 자유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 읽는데 이건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고쳐준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자기들이 별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아마 다음 수능 시험 같은데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갖다가 좀 분노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돈도 실력이야. 한마디로 무능력한 너희 부모를 갖다 원망해. 그 대목에 99.9%의 대한민국 어린 학생들이 상처를 너무 받아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부모의 어떤 재력을 자랑하는 부분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데, 더 큰 비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대학의 입학 시스템, 그리고 이 공적 교육 시스템의 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아이의 부모 때문에 또 어떤 세력 때문에 절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강한 믿음인데, 심지어 누구는 수십 일을 결석을 해도 졸업을 할 수가 있고, 누구는 특정 경기를 통해서 또 성적을 거둬서 스포츠를 통해서 학직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왔냐면, 대한민국은 공정해. 그래도 너희들이 자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야라는 것이 더 이상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재력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일어선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한 자태가 아니라 이 무너진 신뢰 시스템을 앞으로 어떤, 그래도 우리 사회를 선도해왔다는 이 대학도 있고, 더 큰 문제는 교육부입니다. 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공공 모니터링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감사가 있고 어디에 견제가 있었고 뭐가 있었죠? 수능을 준비하는 그 입생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자식들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아빠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만났더니 뭐 수능에 대한 고민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빠 그 전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안 된다고, 나 수능 끝나고 광화문 가야 되는데, 이런 정도로 사실상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능이 끝나서 분노한 고3 수험생들이 거리로 나오기 전에 최순실 씨, 정유라 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도 더 이상 국회와 함께 권력의 미련을 두고 밀당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선 후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분란 고3 수능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 난 김에 하나 짚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 조간을 갖다 살펴보니까 그 이수호 전 전교조 네, 대장이 네. 중심인데 뭐 이름이 좀 복잡한데 뭐 참교육 뭐 청년 네. 거기서 보니까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내일 거기다 9,000원 내면 실어 나를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어 나른다는 표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어 나르는 거 참여하는데 실어 나르는 겁니다. 참여하는데 회비를 실어 나르는 합의를 겁니다. 제공하는 실어 거. 나르는 겁니다. 예. 왜 대전 등에서 실어 나르는 게 왜냐니까 9,000원 내 갖고 뭐 도시락 주고 뭐 주고 하면 그건
그 흔히 해서 실어 나르는 겁니다. 아니, 지방에서 학생들이 동원입니다. 올라오는 곳에 동원입니다. 않겠습니까? 동원입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을 인솔할 책임을 갖고 하는 잠깐 게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그야말로 진보 좌파적 시민단체 등 또 전교조, 전직 전교조 회장이란 분이 그런 식으로 학생들 갖다 상대로 이른바 뭐 실어 나르기 위해서 모집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나온 중학생들 앞에서 그 누가 실어난다고 갈 사람들입니까?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누가 실어나르고 누구에서 이용된다. 그리고 국정농단 앞에서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습니까?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초등학생마저 아버지 손으로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나오는 고사리 같은 손도 네,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너무 비약한 아니, 이 부분은 이제 네.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안 하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바로 그거기 때문에 야당도 보면 계속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양보하면 또 다른 조건 걸지 마시고 여야 영수회담 하시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 있습니다. 보면은 끝없이 이선퇴진, 이선후퇴 우선, 이선후퇴 차라리 안철수, 박원순 시장까지 깨끗하게 지금 당장 하야하라. 개념을 정확히 명확히 해주세요. 보면 무슨 이야기하면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이제는 어제는 보면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또 다 받아들이게 군 통수권, 개헌권, 인사권 내놔라. 이런 반헌법적 초헌법적 발언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보면 어떻게 네, 보면 그 정치권- 계속 끌어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권 이야기는 다음 순서, 그 이후 순서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실어 나른다, 동원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좀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이제 더 알아봐서 또 분명한 뭐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네. 저희가 논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난 생일에는 최순실 씨가 파티를 했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4년 전 생일에는 좀 독특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대통령 연설문이 담겨 있던 그 태블릿 PC가 생일 선물이었다. 바로 4년 전 생일 선물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김한수 전 행정관이 그렇죠. 이 네. 개통 명의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개통일이 보니까 그 PC 이제 구입한 시기가 다음 날, PC 구입한 다음 날이 6월 23일이었는데 그게 최순실 씨 생일이래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생일 긴 선물로 태블릿 PC를 최순실에게 선물을 했고 그리고 고 이춘상 전 보좌관 얘기는 거짓 진술이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한수 전 행정관에서 바로 최순실 씨로 가면 이게 그 유출이 그러니까 이 PC가 그 최순실 씨 거인 게 바로 드러나니까 아마 그걸 좀 속이기 위해서 김한수 전 행정관이 고 이춘상 비서관을 보좌관을 끌어들인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검찰을 의심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 어쩌면 돌아가신 분까지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거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좀 검찰이 봤을 땐 악질이 되는 거죠. 이런. 김한수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최순득의 아들의 친구. 친구잖아요. 고등학교 친구죠. 네. 친구의 이모죠, 이모.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의 이모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모한테 생일 선물 네. 사준 것 같아요. 사준 건데 예. 보니까 이미 2012년 대선 때 그 돌아간 교통사고로 돌아간 이춘상 전 보좌관까지 어디 끼워 넣어갖고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뭔가 이 관계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이제 김한수 행정관이 처음 검찰에 조사 받을 때는 이건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겼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김한수 행정관도 그 대선 캠프에서 뭐 SNS 담당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와 아주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었던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다. 그 다음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실은. 근데 검찰이 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자기와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가까운 사이였던 이모 최순실 씨의 그렇죠. 이게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 준 것 같다. 검찰이 사실 거의 이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가능성 정도가 아니고 검찰에서 거의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 했던 진술은 최순실의 거짓말이 된 거죠. 최순실의 일관된 진술이 있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다. 난 모르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면서 입증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리고- 이춘상 보좌관이 쓴 흔적도 없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김한수 했어요? 행정관도 최순실 씨도 제가 보기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조폭들의 깡패들의 의리만도 없는 어떻게 자기들의 국정농단과 비리 사실들을 저렇게 망자에게 돌림으로써 자기들은 은폐하려고 하는지 그건 죽은 자에 대한 오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은 그
법리 사실 이상으로 국민들의 감정들까지 실어서 이 문제에서 엄벌에 쳐야 되는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게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도 바닥이지만 부정평가는 뭐 아주 미세하게 더 올랐습니다. 근데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에서 이 최순실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 분노가 더 올라갔고 분노 게이지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론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장외로 나가고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은 분노 게이지입니다. 그 분노를 읽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미국 대선에서도 이 앵그리 화이트 분노한 백인 남성들이 나오면서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판이.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중에 대통령 자격 상실이라는 항목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청와대 행정관이면. 그러면 기만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 그 가족들은 2번 울고 3번 울고 4번을 울었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가족분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돌봐드렸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질 일이지 고인이 된 사람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사단이 있을지 예상도 못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의 유가족들, 고인이 되신 분은 둘째치고요.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일반인도 아니고 공적에 그 팀의 부하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국정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관련된 이 정부 인사들의 발언 한마디, 용어 한마디, 이 매우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김한수 전 행정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들의 분노가 그 입시 문제였잖아요. 지금 20대, 30대의 분노는 이런 사람들이 2급 선임 행정관으로 턱턱 그냥 최순실 입김 하나로 이 청와대에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임 행정관이 되려면 뭐 잘 아시지만 정당에서 10년 이상 뭐 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보직이에요. 거기에 유미디어실은 이 친구가 이 김 행정관이 뭐 그 대선 때 SNS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유미디어실의 이 사람들이 이게 또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업무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대통령의 그 뭐 이런 사진들이 왜 저런 사진들만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느냐.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 같은 것도 좀 노출이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식의 인사를 하니까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면서 일을 했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또 안 저는 할 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삼류사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느끼는 것은 뭐 허탈감, 배신감을 떠나서 모멸감이에요. 능멸감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주변에 꿰차고 앉아갖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정 조금 다른 예입니다만은 옛날 1988년에 이제 노태우 정부 출범하고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소환되기 전에 무슨 국회 청문회 열려서 장세동 부장이 나왔을 때 저희는 장세동 부장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는 장세동 부장은 아마 머리에 뿔이 났을 거야, 험악할 거야. 근데 나와서 그 국회의원들을 갖다 논리적으로 다 받아치는 걸 보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모 의원을 갖다 주자에게 마이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이제 K스포츠 미르재단 만들어서 774억 모아놓고 이제는 더 블루 K를 통해서 슬슬 돈을 이제 빼돌리면 되는 그런 무렵이니까 이제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우리 이제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근데 국민들은 저거 보고 가슴이 찢어지죠. 아니 근데 그 모습을 봐도 정말 보면 다 같이 모여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딸 정유라 씨 모습을 보면 굉장히 파티 복장처럼 하고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좀 답답한 마음도 들어요. 원래 좀 간땡이 큰 사람들이 사고들이 크더라도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에 특히 잘 챙기고 예전에 왜 영화 같은 데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남영동이나 이런 데도 고문했던 사람들이 경감들이 고문은 열심히 하면서 딸한테 전화 오면 또 생일 챙겨주는 모습에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아마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 씨지만 아마 집안에 있어 정유라 씨 생일이라던가 본인 생일 이런 것들은 뭐 열심히 챙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더 다른 생일을 잘 챙기고 열심히 했다라는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심리 분석가가 아니라서 그 얘기할 건 없는데 저 호텔을 왜 구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저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유라라던가 그 동거에서 미용의 부정평가 이후로 지난주 4위에서 3위로 올랐었습니다. 너무 비공개. 우리가 폰 중에서 가장 비공개된 폰이 뭡니까? 대포폰입니다. 네.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가족들이 단란한 모습을 보고 저희가 뭐라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독일로 좀 갔을 때는 좀 도피하듯이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 사진에 보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뭐 소개는 드렸지만은 소위 이제 최순실 씨가 소위 주먹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그 이제 남자친구죠. 그 남자친구하고도 같이 있는 걸 보면 이미 이제 그걸 뭐 함께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겠다 아마 보고 이미 아이도 있고 애가 가정을 이제 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정유라의 원래 그 개명전 이름인 유연이라는 계정으로 SNS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돌았던 게 26주 된 아이의 그 뭐라 그럽니까 네, 그 초음파 사진이죠. 그때 그 정유라가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막아도 내가 말을 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애는 꼭 낳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고, 막상 애를 낳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뭐 최순득, 최순실 두 자매가 와서 조폭한테, 저 중간 간부한테 가서 좀 띄워달라. 남이 됐던 그 남자친구에게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호텔을 인수한 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최순실 씨 일가가 사실은 뭐 말, 개, 고양이에서 한 수십 마리들을 이끌고 가고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의 수행단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수행단만큼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가가 다 그 수행단이 머물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비대계 이름으로 저 호텔을 매입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비대계에서 어떤 자금으로 비대계 이름으로 저 그 호텔을 구입했고 실제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서 나온 돈이 세탁되어서 저걸로 사용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저 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승마장과 말 구입에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는 아닌지 오히려 그 대목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는데 가족의 오손도손한 모습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시비 걸 만한 그 생각이 좀 없는 편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사실 안 했습니까? 대개 있는 사람들이 다른 가족의 이 단란한 모습을 보면 흐뭇해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엄청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2014년 청와대 문건이 불거졌을 때 2015년 당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개입이 됐느냐?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냐?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종아신문에 보도가 됐죠.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좀 새로운 사실인데 작년 6월 달입니다. 이때 최순실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그 호텔 여기에서 개업 파티를 했다. 뭐 생일 파티를 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 6월 올해 아니 올해. 올해죠. 올해죠. 예. 올해 6월. 올해 6월 달이죠. 그래서 그 파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이제 온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그 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딸 정유라 씨가 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의 그 남자친구 소위 이제 또 같이 있고 그 또 그 아이로 보이는 애도 이제 최순실 씨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사진이 또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은. 이 비덱 타우너스인가요, 호텔? 네. 이게 6월 23일, 그러니까 6월 23일이 마침 최순실 60회 생일이래요. 네. 환갑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뭐 아마 파티를 한 것 같은데, 저 때까지만 해도 아마 최순실도 정유라도 공이다 보면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보도가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야말로 774. 그때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죠. 전이죠. 그리고 7월 초중순경에 모 종편에서 최순실 특검을 해서 코너링을 하지 말고 직진을 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국민의 여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국민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왜 못 믿을까? 무슨 일이지? 국민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그걸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힐러리가 몰락했습니까? 이 최측근 실세, 문고리 권력인 흑마 에버딘을 못 막은 겁니다. 남편도 이 문고리 권력인 에버딘을 통해서 힐러리와 통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자문인 훌브룩도 전 부통령이었던 엘고어도 후보진을 통해서 통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날 이야기를 힐러리가 들었겠습니까? 백인 남성들이 분노를 들었겠습니까? 문제는 2012년에 제기를 합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미셀 바흐만이 에버딘 도저히 지금 국정 농단되고 있다 너. 빨리 검찰 수사해라 했더니 힐러리가 단순간에 일축합니다. 뭔 소리야?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럼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 없다. 그 에버딘을 그때 막았더라면 힐러리는 유리천장을 수십 번, 수만 번을 깨고 여성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이 여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 이런 것들은 뭐 열심히 챙기지 않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더 다른 생일을 잘 챙기고 열심히 했다라는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심리 분석가가 아니라서 그 얘기할 건 없는데 저 호텔을 왜 구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저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유라라던가 그 동거에서 미혼남이 됐던 그 남자친구에게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호텔을 인수한 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최순실 씨 일가가 사실은 뭐 말, 개, 고양이에서 한 수십 마리들을 이끌고 가고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의 수행단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수행단만큼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가가 다 그 수행단이 머물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비대계 이름으로 저 호텔을 매입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비대계에서 어떤 자금으로 비대계 이름으로 저 그 호텔을 구입했고 실제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서 나온 돈이 세탁되어서 저걸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저 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승마장과 말 구입에 모든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아닌지 오히려 그 대목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는데 가족의 오손도손한 모습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시비 걸 만한 그 생각이 좀 없는 편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할 사실은 안 했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다른 가족의 이 단란한 모습을 보면 흐뭇해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엄청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2014년 청와대 문건이 불거졌을 때 2015년 당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개입이 됐느냐?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특검을 해서 코너링을 하지 말고 직진을 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국민의 여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국민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왜 못 믿을까? 무슨 일이지? 국민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그걸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힐러리가 몰락했습니까? 이 최측근 실세, 문고리 권력인 흑마 에버딘을 못 막은 겁니다. 남편도 이 문고리 권력인 에버딘을 통해서 힐러리와 통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자문인 훌브룩도 전 부통령이었던 엘고어도 후보진을 통해서 통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날 이야기를 힐러리가 들었겠습니까? 백인 남성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죠.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좀 새로운 사실인데 작년 6월 달입니다. 이때 최순실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그 호텔 여기에서 개업 파티를 했다. 뭐 생일 파티를 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 6월 올해 아니 올해. 올해죠. 올해죠. 예. 올해 6월. 올해 6월 달이죠. 그래서 그 파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이제 온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그 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딸 정유라 씨가 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의 그 남자친구 소위 이제 또 같이 있고 그 또 그 아이로 보이는 애도 이제 최순실 씨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사진이 또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은. 이 비덱 타우너스인가요, 호텔? 네. 이게 6월 23일, 그러니까 6월 23일이 마침 최순실 60회 생일이래요. 네. 환갑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뭐 아마 파티를 한 것 같은데, 저 때까지만 해도 아마 최순실도 정유라도 공이다 보면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보도가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야말로 774. 그때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죠. 전이죠. 그리고 7월 초중순경에 모 종편에서 최순실에게 마이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이제 K스포츠 미르재단 만들어서 774억 모아놓고 이제는 더 블루 K를 통해서 슬슬 돈을 이제 빼돌리면 되는 그런 무렵이니까 이제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우리 이제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근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저거 보고 가슴이 찢어지죠. 아니 근데 그 모습을 봐도 정말 보면 다 같이 모여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딸 정유라 씨 모습을 보면 굉장히 파티 복장처럼 하고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좀 답답한 마음도 들어요. 원래 좀 간땡이 큰 사람들이 사고들이 치더라도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에 특히 잘 챙기고 예전에 왜 영화 같은 데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남영동이나 이런 데도 고문했던 사람들이 경감들이 고문은 열심히 하면서 딸한테 전화 오면 또 생일 챙겨주는 모습에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아마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 씨지만 아마 집안에 있어 정유라 씨 생일이라던가 본인 생일 이런 사진을 보고 저는 정유라가 독일에서 꽤 그 정착을 하고 살 뜻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최순실도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35억을 독일 법인을 통해서 독일에서 또 돈을 받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또 재산 도피에 대해서도 그 최순실의 재산이 독일에 어떻게 넘어간 건 없는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의혹도 새롭게 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소위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저기에 소위 이제 정착하려고 하면서 새로 조성된 거죠, 이제. 새로 조성된 재산이 정말 말대로 이제 최순실 씨가 해명한 거는 뭐 대출을 받았다,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정도 돈으로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많고요. 실제로 거기에 구입한 뭐 부동산들이 굉장히 꽤 많고 또 독일 검찰 뭐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뭐 지금 뭐 또 청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면은 이 과정도 명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대해 자퇴서를 냈다고 이제 어제 보도가 됐어요. 이제 이경재 변호사님 확인을 해줬는데 아마 최순실 씨가 입국하는 날 온라인으로 뭐 이제 자퇴를 냈다는 거죠. 뭐 근데 그거 자퇴서 낸 걸 접수한 걸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접수하는 게 얘기 이화여대 이제 관계자들 이야기는 온라인을 접수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본인, 그 다음에 뭐 학과장 이렇게 사인해갖고 본인이 와서 내야 된다. 왜냐 안 그러면 그 잘못 악용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경우가 뭐냐, 그러니까 정당의 탈당서, 네. 탈당서도 마찬가지 본인이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제로 탈당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면 자퇴서를 내는 본인이 내야 되는데 학적바에 와서 반드시 지금 등록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 근데 세간의 이제 여론은 이제 자퇴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그 건방건방 뛰어넘고 그것도 아주 특혜받고 고등학교 졸업했고 또 중학교도 그런 식으로 졸업했다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A시당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자퇴나 제적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시 복학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부터 처음 차제 입학 취소에 수사하고 조사해서 입학 취소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 있습니다. 그럼 입학 취소가 되기 전에 그럼 먼저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를 들었겠습니까? 문제는 2012년에 제기를 합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미셀 바흐만이 에버딘 도저히 지금 국정농단되고 있다 너. 빨리 검찰 수사를 했더니 힐러리가 단순간에 일축합니다. 뭔 소리야?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럼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 없다. 그 에버딘을 그때 막았더라면 힐러리는 유리천장을 수십 번, 수만 번을 깨고 여성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이 여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로 지난주 4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너무 비공개. 우리가 폰 중에서 가장 비공개된 폰이 뭡니까? 대포폰입니다. 네.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가족들이 단란한 모습을 보고 저희가 뭐라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독일로 좀 갔을 때는 좀 도피하듯이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 사진에 보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뭐 소개는 드렸지만은 소위 이제 최순실 씨가 소위 주먹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그 이제 남자친구죠. 그 남자친구하고도 같이 있는 걸 보면 이미 이제 그걸 뭐 함께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겠다 아마 보고 이미 아이도 있고 가정을 이제 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처음에 보면 이제 정유라의 원래 그 개명전 이름인 유연이라는 계정으로 SNS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돌았던 게 26주 된 아이의 그 뭐라 그럽니까? 네. 그 초음파 사진. 초음파 사진이죠. 그때 그 정유라가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막아도 내가 말을 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애는 꼭 낳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고 막상 애를 낳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뭐 최순득, 최순실 두 자매가 와서 조폭한테 저 중간 간부한테 가서 좀 띄워달라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사유로 받아들이고 뭐 알콩달콩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정유라가 빨리 들어와야 돼요. 네. 정유라가 빨리 들어와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정유라가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한 얘기가 검찰이 소환하면은 귀국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검찰 빨리 소환하세요. 네. 이게 지금 이 독일에서 저 사진들을 보면 저게 단순히 한 단시간 머물 걸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단기간으로. 저에게는 좀 자퇴서가 저기에 가면 본인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는 또 엄마가 지금 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자퇴 신청서를 접수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그 학교에서 입학 자체에 대해서 취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수리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퇴 신청서를 아니면 학장이나 어느 분들이 도장 하나만 안 찍어줘도 접수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저는 이 대에서는 지금 교육부의 특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기는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국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귀국을 앞서서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숙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꼼수일 수 있다는 게 자막에 나오다시피 대학은 스스로 자퇴하면 그 이후에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그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학을 노리는 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차지 이화여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퇴를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부정입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 연후에 입학 취소를 하든 입학 불허라든 입학 무효라든 그런 그 처분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윤아 씨도 저런 식으로 민심을 먼저 무마한 다음에 연휴에 귀국하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성보다 빨리 하루라도 들어와서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제, 그리고 본인이 타고 있는 말과 경마 연습장에 대해서 삼성과 재벌 대기업으로 받은 특혜 의혹, 세 번째 비대계 이사로 등재되면서 페이퍼 컴퍼니 운영 관련해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걸 통해서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있었죠. 내일도 열리게 되는데 그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많이 참석을 했어요. 네. 그것도 아마 정유라 씨의 이 특혜 입학 이것 때문에 분노한. 실제 저도 그 현장을 둘러봤는데 아이들이 뭘 이렇게 자유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 읽는데 이건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고쳐준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자기들이 별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다음 수능 시험 같은데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갖다가 좀 분노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돈도 실력이야. 한마디로 무능력한 너희 부모를 갖다 원망해. 그 대목에 99.9%의 대한민국 어린 학생들이 상처를 너무 받아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